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정다현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발달은 단순히 신체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아이가 또래 아이들의 평균 성장 속도와 달라서 상처를 받거나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데요. 평소 부모님들은 꾸준하게 아이들의 성장 발달 속도를 확인하고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려대학교 교류협력 대자인병원 성장 성조숙 내분비센터 신도영 교수와 함께 이 성장 호르몬과 성조숙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소아 비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어릴 때 살은 다 키로 간다는 옛말만 믿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소아 비만은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중한 성장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신도영 교수와 함께 성장 호르몬과 성조숙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통 아이들의 키 성장이 언제까지 진행된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아이들의 키는 몸의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 키 성장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통 고령령 뼈나이 기준으로 여아는 만 15에서 16세, 남아는 16세에서 17세 정도의 성장판이 닫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성장판이 닫히기 2년 전부터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특히 여자아이들은 초경 이후로는 성장 속도가 많이 둔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장판은 실제로 이제 손이나 팔꿈치 그리고 골반이나 무릎 등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자아이라면은 만 11세 9개월 그리고 남자아이라고 하면 만 13세 9개월 정도의 고령령을 보이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어릴 때 뭐 통통하고 잘 먹어야 키가 잘 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네. 실제로 체중이 좀 많이 나갈 경우에는 키 성장에 도움이 되나요? 이게 이제 예전처럼 성장 영양이나 이런 게 결핍이 심했던 시절에는 그게 맞을 수 있는데 네. 요즘은 좀 다릅니다. 이게 비만 완화가 또래 아이들보다 성장이 좀 빠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키가 조금 커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몸의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성장판이 일찍 닫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최종 성인 키는 작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예. 비만 그 자체로도 성장판이 빨리 닫히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설명드릴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에 또 비만이 있기 때문에 성조숙증이 유발되면 사춘기가 빨리 오게 되고 몸의 생체 시계가 더 가속화되고 빨라지면서 더 키가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성장이 빠른 만큼 성장판이 좀 일찍 닫힐 수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이 성장 클리닉 진료를 꼭 고려해봐야 하는 기준도 있을까요? 일단 항상 제가 보호자분들 말씀드리는 대전제는 네. 키나 성장 발달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면 편하게 찾아오시라는 거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전제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반드시 꼭 진료를 봐야 되는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반에서 키가 작은 순서로 5손가락 안에 들어갈 때 예. 그다음에 1년에 키 성장이 5cm 이하로 클 때 그다음에 영유아 검진이나 학교 검진에서 우리 아이 키의 등수 체크가 가능한데 키 등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경우 그런 다음에 또 식습관이 좋지 못하면서 체중이 너무 감소 소견이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비만 소견이 있을 때 그리고 출생 당시 주수 대비 키나 몸무게가 3% 이하인 소위 말하는 미숙아 또는 저체중아 출신이거나 그다음 키가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 가슴 발달이나 여드름이나 정수리 냄새나 음모 등이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성장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속도를 좀 지켜보고 진료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진단받은 아이가 치료를 받으면 어떤 성장 변화를 겪을 수 있나요? 저희가 성장 호르몬 자극 검사라고 하는 입원 검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검사에서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확인이 되면
실제로 성장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성인 정상 키 수준 이상, 예측 키 대비해서 10cm 이상 더 클 수 있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실제로 축구 선수 유명한 네. 리오넬 메시 선수가 잘 알죠. 네, 바르셀로나 입단하기 전에 유소년 시절에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실제로 진단이 돼서 예측 키가 160 초반 정도였었는데 네. 그보다 10cm 이상 더 큰 171cm로 성인 선수 생활을 시작한 것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럼 메시도 그 치료를 받은 거네요. 네네. 그러면 사실 요즘엔 정상 범위에 있어도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네네.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일단은 정상키 아동도 성장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키 상승 효과가 역시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평균적으로 1년 정도 치료했을 때 2cm 정도 키가 큰다고 말씀을 드리고 투여 초기 2, 3년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꾸준히 치료를 했을 때 평균 5에서 7cm 정도 키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사실 성장 호르몬이 단순히 키만 키우는 게 아니라 몸의 이 대사 작용에도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실제로 몸의 대사 활동을 증진시키면서 활력을 올리고 그다음에 지방을 분해하면서 근육과 뼈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체중 증가도 유도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성장 호르몬 치료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제 성장판이 닫히기 전이면 사실 언제든 치료는 가능한데요. 되도록 어릴 때 시작할수록 그리고 체중이 작을 때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 성장 호르몬 치료가 보통은 처음 시작할 때는 체중 대비해서 용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도 조금 더 적게 들어가는 편이긴 합니다. 실제로 논문뿐만 아니고 소아내분비학 교과서에서도 성장 호르몬 치료 효과에 대해서 고용량일수록 그다음 어린 나이에 시작할수록 그다음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할수록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이가 본인이 사실은 이 주사를 맞는데 왜 맞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해를 해야 치료 효과도 실제로 더 좋고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만 5세 이후에 치료를 권고하고 있으며 보통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가 치료 시작하기 가장 적기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좀 주사를 오래 맞아야 하나, 뭐 아이가 아프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주사 치료에 대한 부담감은 없을까요? 사실 치료 통증이라든지 그런 부담감이나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주 6회에서 7회 정도 집에서 자가 주사를 하는 형태인데요. 네. 아이가 어리면은 보통 이제 부모님께서 대신 놔주십니다. 그런데 처음 주사제를 받게 되면 저희가 교육전담 간호사를 연결을 해드리기 때문에 주사 관련해서 대면이나 비대면 원하시는 방식으로 충분히 교육도 가능하고요. 또 피하 주사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당뇨 환자가 인슐린을 맞거나 네네. 또 요즘 유행하는 뭐 싹센다나 위고비 같은 비만 주사처럼 예. 이렇게 피하에 놓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복부라든지 팔이나 엉덩이 쪽에 지방이 많은 부위에 놓는 방식이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이거 주사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오,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주사기 타입도 있고 네. 이런 펜 타입도 있는데 이제 펜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사 바늘을 꽂아서 사용하게 되고 예. 이제 그냥 주사기 타입은 이렇게 주사기를 뽑아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사실 바늘이 굉장히 피하 주사기 때문에 짧고 얇은 편이라서 그러네요. 네, 사실 그렇게 통증이 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늘의 통증이나 주사가 어려워서 못 하시는 경우는 네.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아이들도 부담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잘 때 몰래 놔도 모를 정도로 사실 그래요? 잘 놓으면은 아프지 않은 그런 주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자기 전에 맞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재작년에 주 1회 맞는 성장 호르몬 주사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출시가 됐었다가 네.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다시 출시 예정에 있어가지고 혹시나 이제 올해 출시가 돼서 도입되게 된다면 주사 횟수를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횟수까지 줄어들면 훨씬 편해지겠네요. 네네. 그러면 이 성장 호르몬 치료에 부작용은 없을까요? 일단 이 성장 호르몬 주사제가 전 세계적으로 벌써 50년 가까이 치료에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부작용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소아내분비 전문의 처방하에 IGF-1이라고 하는 이 성장 호르몬 대사물질 수치를 보는 수치가 있는데 그걸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관리를 하게 되면 부작용은 크게 염려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약 초기에
두통이나 관절통, 그다음에 주사 부위의 이제 통증이나 네. 그다음 알레르기 반응, 그다음에 이제 혈당 상승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따라올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일시적인 증상이고 용량을 조절한다거나 추후에 치료하고 나서 중단을 하게 되면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성장 호르몬 투약과 관련해 가지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통계가 있는데요. 네. 2024년 기준인데 전체 성장 호르몬 처방량이 총 162만 건이었었고 예. 그중에 전체 부작용으로 발표된 게 1,809건으로 실제 비율로 따져보면 0.1%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부모님들이 안심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엔 성조숙증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네. 성조숙증 어떤 질환인가요? 먼저 성조숙증 설명 설명드리면 성조숙증은 여아 만 8세 이전, 그다음 남아는 만 9세 이전에 사춘기 성 발달 단계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여아는 보통 이제 가슴에 멍울이 잡히는 증상으로 시작하고 네. 남아는 고환 크기가 4cc 이상 커지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아이가 가슴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멍울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네, 네. 어른분들 자기 볼을 살짝 한번 꼬집어 보셨을 때 이 네. 볼을 만지는 느낌보다 살짝 더 단단하게 만져지는 무언가가 가슴에서 만져지면 멍울 소견으로 보셔도 됩니다. 남자아이 고환 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어른 엄지손가락 한 마디 이상 커지는 걸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올키도메트리라 그래서 이제 고환 크기를 비교하는 사진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4cc, 이게 3cc 크기인데 예. 이렇게 노란색 크기, 즉 이 정도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상으로 커지는 그러네요. 경우에 실제로 이 크기를 기준으로 사춘기가 시작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또 이제 성조숙증에 아까 말씀드린 주요 증상 외에도 부수적인 증상들이 있는데 부가적으로 예를 들면 정수리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네. 여드름이 난다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중2병이라고 표현하는 성격 변화가 있거나 또는 급격한 시력 저하 또는 이제 유치가 평균보다 1년 정도 이상 빠르게 빠지고 빨리 영구치가 올라오는 조기 치아 맹출 등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네, 부모님이 옆에서 잘 살펴봐 주는 게 좀 중요하겠어요. 이 성조숙증은 아이들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성조숙증이 이제 아이들의 성장에 문제가 되는 건 일단 첫 번째는 여아의 경우에 초경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균적인 여아의 초경 시기를 저희가 보통 만 12세에서 13세 사이, 즉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 정도로 보통 보는데 또래와 이 발달 차이를 보이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심리적인 위축이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생각보다 큽니다. 또 이제 하나 더 이제 2차 성징이 아무래도 일찍 시작되게 되면 앞서 키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성장판이 일찍 닫히게 되면서 키 성장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성조숙증 환아들은 지금 당장은 또래보다 좀 커 보이지만 뼈 나이가 빠른 만큼 또래보다 실제로 신체 나이가 앞서 나가기 때문에 성장판이 그만큼 빨리 닫히게 되고 최종 예상 성인 키는 더 작아지게 됩니다. 또 아이들의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더 네.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 성조숙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예요? 성조숙증 원인은 사실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특발성 발생이 가장 많습니다. 예. 성조숙증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이제 없는 경우보다는 발생 확률이 5배 정도 높은 걸로 보고는 되어 있고요. 이제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환경적 원인으로는 비만이나 환경호르몬 노출, 미세 플라스틱, 그다음에 수면 부족, 그다음에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등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드물게는 이제 머리 또는 자궁이나 난소, 고환 등의 병변이 있어가지고 나타나기도 하는데 진료 후 전문의 판단하에 자궁 난소 초음파나 고환 초음파를 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또 뇌의 병변이 있는 경우는 특히 어린 나이에서 성조숙증이 발병하는 경우에 좀 종종 있는 편이어서 만 6살 이하 여자아이들이나 남자아이들 성조숙증에서는 머리 MRI를 촬영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성조숙증 검사 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성조숙증이 이제 의심돼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면 먼저 신체 진찰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부모님 동반하에 키, 체중, 그다음에 가슴 발달 정도나 고환 정도를 체크를 하게 되고 그동안 자라면서 뭐 큰 이상은 없었는지, 가족력은 없는지 이런 걸 이제 여쭤보게 되고요. 이제 여쭤봐서 일단은 성장판 검사, 즉 뼈나이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뼈나이가 앞서 있으면서 진찰상 에서도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기본 혈액 검사 또는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주사 후 반응을 보는 성조숙증 자극
검사라는 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조숙증 자극 검사를 했을 때 진단이 되게 되면 성조숙증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 방법들을 통해서 성조숙증으로 진단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성조숙증으로 진단이 되면 이 사춘기 진행을 억제시키는 이제 저희가 영어로 GnRH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성분의 주사제를 일정한 간격으로 맞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주사제 제형이 4주 간격 또 12주 간격 이제 보통 두 가지가 있고 최근에는 6개월 간격 주사제도 나오긴 했습니다. 불규칙하게 맞는 경우는 오히려 더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주사 간격을 잘 지켜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예. 정기적인 진료와 검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조숙증이 이제 만약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치료를 하는 경우에 여아는 만 11세 11개월, 그다음 남아는 만 12세 11개월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데요. 이 나이까지 끝까지 다 모두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 여아의 경우에 이제 만 11세에서 만 11세 11개월 그 1년, 네. 그다음 남아는 만 12세에서 만 12세 11개월 그 1년 사이에 실제 만 나이와 이 뼈 나이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수치가 얼마나 잘 억제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언제쯤에 이제 초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그 다음에 최종 성인 예상 키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1년 사이에 중단 시점을 보통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치료 시작 시점을 고려했을 때 대략 한 2년에서 3년 정도 치료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여자아이들 경우 이제 치료 중단 후에 발달이나 초경 많이 걱정하시는데 네네. 보통 이제 치료 중단 후에 6에서 18개월 사이에 초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평균적으로 치료 중단하고 1년 정도 후에 초경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또 이 성조숙증 치료를 받으면은 키가 잘 성장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진짜 그런가요? 일단은 이게 이제 오해가 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숙을 이제 억제하는 주사고 사춘기 진행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 중에는 성장 속도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네. 다만 이게 뼈 나이의 증가를 억제하고 몸을 제 나이에 맞게 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하는 도중에 성장판이 더 천천히 닫히게 되기 때문에 성장 가능한 기간을 더 길게 느려서 결국 어른이 됐을 때의 최종 성인 키는 오히려 더 크게 되는 효과를 노리고 하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만 7세 이전에 어린 나이에 성조숙증이 진단된 경우는 실제로 키 성장 효과도 좋은 편이어서 여자아이들은 평균적으로 5에서 7cm, 남자아이들은 6에서 8cm까지도 키가 성장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만 8세 이후에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은 키 성장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보통 평균적 2에서 4cm 정도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소아청소년과 특히 그 중에서도 소아내분비를 세부 전공한 전문의를 찾아오셔서 진료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성조숙증 치료 후에 뭐 부작용 항상 걱정하시잖아요. 부작용은 없나요? 일단은 아까 성장호르몬 주사와 마찬가지로 이 성조숙증 치료 주사제도 50년 가까이 된 치료 주사제이기 때문에 네. 부작용이나 안전성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투약 초기에 아까 마찬가지로 주사 부위 통증이나 이제 일시적인 무균성으로 생기는 농양 같은 게 잡히는 경우도 있고 알레르기 반응 등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시적이고 좋아지게 됩니다. 그다음 치료 초반 한두 달에는 오히려 가슴이 더 나와 보인다거나 약간 밑으로 질분비리나 질출혈이 더 증가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는 한데 이 역시도 억제 호르몬이 이제 잘 유지가 되면은 안정화되면서 역시나 없어지는 부작용입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 또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지금 이제 듣고 있는 성조숙증 치료와 크게 어떤 차이가 있나 좀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게 아무래도 둘 다 이제 호르몬 제제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냥 완전히 다른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성장 호르몬 주사는 그냥 말 그대로 성장 호르몬을 우리 몸에 주입을 해서 키를 키우고 몸의 대사를 증진시키는 주사제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집에서 자가 주사로 주 6, 7회 정도 집에서 맞는 주사입니다. 반대로 이 성조숙증 치료 주사는 사춘기 진행을 늦춰주고 몸의 발달을 원래 속도에 맞게 해주는 성호르몬 억제 주사이기 때문에 키를 키우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네. 몸을 제 나이에
크게 만들고 사춘기가 제 나이에 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주목적인 주사입니다. 물론 이제 성장판 닫히는 속도를 늦춰가지고 부수적으로는 키가 더 크는 효과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주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또는 세 달에 한 번 이제 병원에 와서 맞는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이들의 성장 발달과 이 성조숙증 예방을 위해서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숙면입니다. 네. 하루 8시간 이상 숙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장판을 자극시킬 수 있게 하루 500회 이상의 줄넘기나 뭐 수영 이런 신체 활동이 키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날 좋을 때 햇볕 쬐면서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시는 거.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하루에 화면 보는 시간은 2시간 이내로. 또 하나 이제 식습관, 통곡물이라든지 양질의 단백질, 그다음에 불포화 지방, 그다음 야채가 골고루 포함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미세플라스틱이 최근에 이제 성조숙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용기를 막 뜨겁게 데펴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슬라임 같은 이런 장난감에서 미세플라스틱 노출이 많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슬라임은 이제 진료 보러 오는 날 그날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잘 먹고 운동 잘하고 잘 자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아이 성장 문제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결국에는 키를 크게 만들고 또 성조숙증을 예방하는 이런 생활 습관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해 주셨듯이 잘 자고 건강하게 먹고 많이 운동하고 그냥 즐겁게 지내는 거.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가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있어서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너무 막 놀라지 마시고 일단은 아이를 좀 안심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런 몸의 변화나 작은 키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몸의 변화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저처럼 소아내분비를 이제 세부 전공한 전문의들은 의사들 중에서도 어쨌든 성장이나 성조숙증 그리고 이런 호르몬 분야 관련해서는 의사들 중에서도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믿으셔도 되고 우리 아이들 성장 발달을 믿고 맡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신도영 교수와 함께 성장 호르몬과 성조숙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시기인 만큼 체중 감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음식량을 줄이기만 하면 오히려 몸은 에너지를 아끼게 되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중 감량의 핵심은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건데요. 먼저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잘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체중 감량을 위한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유산소와 근육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충분한 수분 섭취, 단백질 식단, 질 좋은 수면 습관 등 이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방법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